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 뭔가 봤더니 요즘 금값 올라서 그런지 골드 가져오셨네요. 예, 오늘 가져온 키워드 골드입니다. 네. 요즘 금값 얘기하는 분들 정말 많죠. 네. 금값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아마 또 금값 얘기하려고 하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얘기는 아니고요. 키워드만 골드이고요. 오늘 하려는 얘기는 우리 어쩌면 일하는 문화 그리고 앞으로 또 회사의 모습이 바뀌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마 이 골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키워드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골드와 우리 일하는 문화, 어떻게 보면 노동 환경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시겠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보통 노동자를 분류할 때 블루 칼라, 뭐 화이트 칼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제 좀 힌트가 됩니다. 맞습니다. 화이트 칼라면 보통 이제 사무직을 얘기하고 블루 칼라라 그러면 이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크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직업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1980년대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골드 칼라 노동자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제안이 됐던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IT 기술이나 뭐 세계화 같은 영향으로 이제 새로운 뭐 비즈니스가 생겨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기술 발전이 더 빨라지면서 굉장히 주목받는 개념이 됐어요. 이게 대체로 뭐 IT, 금융, 뭐 컨텐츠, 첨단 기술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A급인 인력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든다 해서 골드 칼라라고 새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한 블루 칼라와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거 중심으로 일을 하는 화이트 칼라, 이 양쪽 어디에도 집어넣기가 적합하지 않은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느 직업이나 몸을 안 쓰는 직업도 없고 그렇죠. 머리를 안 쓰는 직업도 없지만 특히 창의력을 안 쓰는 직업도 없는데 특히 이 골드 칼라에서 강조를 하는 게 한 사람이 창의력을 활용을 하는데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큰 노동자를 특히 지칭을 하는 겁니다. 예. 특히 요즘에 떠올리는 게 뭐 AI, 인공지능 개발자 이런 분들 얘기인데 사실 외국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 연봉이 막 수십억,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특히 이런 분들이 몸값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어도 그냥 아주 특출난 한둘이었는데 예. 요즘은 어떤 이런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아지고 이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골드 칼라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국가적으로도 훨씬 부강해지고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니까 좋은 일이니까 이런 칼라만 육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 가지 고민거리라고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이게 어떤 고민거리가 될 수 있냐면요. 지난주에 미국 기업계를 굉장히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 특히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놀란 게 뭐냐면은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뭔가 발표했는데 뭐였냐면 기업이랑 노동자 사이에서 맺은 계약 중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넣은 거는 무효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경업금지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는 앞으로도 당연히 맺을 수가 없고 기존에 이미 사인을 했던 것도 무효가 된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겸업 금지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직장인분들은 보통 익숙한 게 제가 지금 경업금지를 얘기 들었는데 이것보다도 겸업금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퇴근하고 뭐 투잡 뛰고 이런 분들 보통 겸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회사에서 뭐 눈치는 줄 수 있지만 금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퇴근하고 뭐 배달하거나 이런 건 제 자유니까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경업은요. 경업금지. 네, 여기서 경자가 경쟁한다 할 때 그 경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업무에서 일하는 걸 금지한다는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IT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퇴사를 하고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거를 몇 년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겸업금지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조항이지만 경업 금지는 퇴사를 하고 나서도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직해도 이거 굉장히 큰 무게를 짊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제가 놀라운 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S전자 회사를 다니는데 L전자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S전자 회사 내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던 모든 지식과 경험이 글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야, 너 그거는 안 돼라고 했었을 때 그것도 일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인하고 나오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건 저거든요. 왜냐하면 제 경력을 제일 비싼 값에 사줄 곳은 바로 그 L전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풀린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굉장히 파급력이 큰 뉴스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어떠하면 금지다, 무효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조항 자체가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3천만 명 이상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항의 계약서를 쓰는 분들은 대체로 뭔가 뛰어난 기술이나 뭔가 뛰어난 뭐 어떤 기술이 있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3천만 명이면 미국 인구의 10%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지금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특히 이게 말하자면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이직 문제예요. 예. 겸업 금지는 재직 중인 사람의 일이니까 당연히 어쩌면 의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난 퇴사했는데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럼 이직 금지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또 너무 위축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주 기업의 핵심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아주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업 금지를 적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동종업계 편하게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차등 적용 이런 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은 경업 금지가 처음에 도입이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연구국 부서 맡고 있던 김상무가 옆에 회사로 간다는 건 이건 상도 이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소수의 임원들 이런 분들만 쓰던 계약서인데 미국에서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3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 아주 뛰어난 노동자가 3천만 명이나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미국에서 이제 FTC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뭐 일반 사원들에게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 그냥 아주 단순한 직업 예를 들면 경비 업무하는 분들이나 예를 들면 청소 업무 해주는 분들 미용사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경업 금지를 맺으면은 이분들이 이직할 때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은 그렇게까지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계약서에 5개 중에 1개 혹은 많으면은 3개 중에 하나에 이 경업 금지가 들어간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계약서 쓸 때 뭐 을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예외적인 조항이 아니라 거의 보통은 들어가는 특히 실리콘밸리나 IT 기업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되다 보니까 계약 사인한 사람 입장에선 너무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어찌 보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관련 업종으로 이직을 했었을 때 그 업종이 시행착오할 수 있는 거를 최단 기간 막아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관련 분야로 이직을 못하게 하고 비관련 분야로 이직하라 그러면 진짜 국가 경쟁력에도 위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FTC가 이렇게 어쩌면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2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으로. 지금 이제 IT가 이제 주로 이제 타깃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구글에서 뛰어난 개발자가 어떤 스타트업을 차리고 싶어지면 예. 나가서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엄격하게 조항을 맺고 또 나갔을 때 뭔가 소송을 걸거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한다면 그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FTC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볼 때는 지금 이 조항 때문에 창업이 안 되는 스타트업이 한 8,000에서 9,000개 가량이 된다.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고 미래의 구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막혀 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하고요. 창업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생 기업이 굉장히 꿈은 좋은데 뛰어난 사람들 데려오고 싶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합류를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하나하나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예. 왜냐면 사실
직장인이 몸값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직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호봉제도 많이 사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직이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노동자들이 덜 받는 임금이 총 한 3천억 달러. 이야. 우리 돈으로 연간 40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몸값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정을 해서 미국 경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게 FTC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직하면서 높은 연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고 있고 스타트업 같은 신생 기업이 크게 빨리 자라나는데도 위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앨 수 있는 요인들, 이유들은 충분히 보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조항을 없애야 되는 국가적인 어떤 뭐랄까요, 판단은 있었지만 이게 개인과 사기업의 계약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조항 넣었다 빼라, 더 넣어라,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특히 미국같이 뭔가 자유로운 계약,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걸 강조한 나라에서 예. 굉장히 좀 의외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FTC에서는 이거를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독점적인 불공정 행위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불공정 행위라고 한 이유가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근로계약 수준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가서 어떤 기업 간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큰 기업들이 이거를 막아서 사실상 기업 간의 경쟁도 막는, 즉 자기들의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건 그냥 개인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근데 그 말은 이 계약서를 써야 하고 해당이 되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은 그만큼 이 산업 판도를 바꿀 정도 인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특히 골드 칼라라고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업종에서는 우수한 인재 한 명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게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정말 크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이 갑자기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에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럼 우수 인재를 잡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 연봉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도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설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나를 올가매던 이 족쇄가 풀렸다. 라는 거죠. 이게 보통 퇴사할 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입사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사실 입사할 때는 어떤 조건이든 다 사인부터 하고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갈 때 되면 이게 발목을 잡는 건데 그게 풀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방금 말씀드린 골드 칼라 같이 몸값이 높고 파급력이 큰 사람들은 바로 이제 러브콜이 쇄도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직을 막기 위해서 연봉을 더 올려줘야 되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말은 하나하나의 이런 골드 칼라 이제 근로자들은 기업 입장에서 자산과 마찬가지라는 네.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몸값이 제대로 측정이 된다는 건 앞으로 기업들이 제값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판단 하나가 기업과 직원의 힘의 관계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이 경업금지가 사실 항상 있던 조항이 아니라 이런 노동자와 기업의 힘의 균형에 따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골드칼라 같은 사람들의 파워가 세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 경업금지가 이제 기업에 유리한 거잖아요. 이게 왜 있었냐? 예전에는 이게 당연히 통용이 됐던 게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예전에는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즉 자본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콘텐츠 업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970년대쯤에 언변이 뛰어나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쉽게 말해 방송국에 취업하거나 방송국을 통하지 않으면 얼굴을 알리거나 활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개발자도 예를 들면 옛날에 도시에 컴퓨터 한 대 있던 시절 이럴 때는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자본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난 회사한테 빚진 게 없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하면서 이분들의 파워가 세졌고 네. 이번 결정도 그런 힘의 관계가 바뀐 걸 반영한 결정이다. 즉 골드 칼라라는 일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기업에 준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말씀까지 들으니까 이게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 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어떤 직원을 뽑아서
그래서 그 친구를 역량 있는 골드 컬러까지 성장하는 것을 그동안은 교육도 시켜주고 연수도 시켜주면서 길러왔는데 왜? 그 친구는 어차피 나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우니까 이런 판단도 있었을 건데 이제는 이 경업 금지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 길러놓으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직원들을 뭐랄까요? 뭐 지능하거나 교육시키는 그런 예산은 안 쓸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딜레마인 게요. 예. 이게 지금까지 말한 걸 보면 뛰어난 사람들을 굉장히 올가매는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런 딜레마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 굉장히 유능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부서를 다 맡겼는데 갑자기 옆에 회사로 이직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은 못 믿겠다. 그냥 이런 업무를 하지 마.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도 네. 안 하고. 그리고 사실 경업 금지가 도입이 된 게 산업이 굉장히 이제 낮은 단계일 때는 도입이 잘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가져갈 비밀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기업 입장에서 이게 필요가 생겨서 예전에 생겼던 건데 지금 그게 다시 역전이 된 거다 보니까 음.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사가 나한테 이제 투자를 안 해주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나마 몇 퍼센트 안 되는 골드칼라 노동자들은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지분을 쉐어하는 기업가나 자본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더 많아지는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에서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았구나 이 고민할 타이밍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주력 업종이 기술이니 금융이니 바이오니 바로 골드 칼라 업종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가까이 있었던 아마 요즘 최대 이슈인 이 하이브와 미니진 아. 대표의 갈등 사이에서도 예. 이 경업 금지 조항이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어딘가를 못 가게 막는 조항을 이제 언점 국민적으로 처음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대표적인 골드 칼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대표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한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질 텐데 기존의 고용 계약이라든지 어떤 계약 그 틀로 과연 기업과 이 사람이 안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훨씬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이걸 못하면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채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에게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주는 그런 법원 판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항상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작가였고요.